오늘은 유니티 2D 게임 제작에 사용되는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콜은 CPU가 GPU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드로우 콜 값이 적을수록 게임이 가벼우며 기기에 따라 특정 개수를 넘기면 프레임 저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치는 드로우 콜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유니티 5.0부터 드로우 콜 대신 배치를 기준으로 렌더링 정보를 표현합니다. 배치는 유니티 에디터 게임뷰의 스탯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메쉬, 매테리얼, 쉐이더, 드로우 콜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나타냅니다. 결론은 배치가 낮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이 게임의 최적화를 다루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배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라는 기법은 여러 장의 이미지 파일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에 모아두고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유니티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제공합니다.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2D 게임에서 배경이나 캐릭터, 적 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스프라이트는 매번 렌더링 할 때마다 각 스프라이트별로 1의 배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 사용되는 캐릭터, 적, 아이템 등 모두 다른 스프라이트를 사용하는 오브젝트가 100개 있고 동시에 게임에 등장한다면 배치는 100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스프라이트를 사용하는 오브젝트가 100개일 경우에는 배치가 1입니다.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사용해 서로 다른 스프라이트를 하나의 텍스처에 모아두고 사용하면 서로 다른 스프라이트의 오브젝트를 100개 만든다고 해도 배치가 1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게임에 있는 모든 이미지 에셋을 하나의 스프라이트로 묶으면 2D 게임 개발에서 배치는 항상 1이잖아. 하나로 묶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이미지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하나로 묶여 있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파일 정보를 모두 가져와야 합니다. 게임의 규모가 클수록 하나의 아틀라스의 모든 이미지 정보를 묶는 행위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 될 것입니다. 보통 한 화면에서 함께 사용되는 것 또는 하나의 오브젝트에 사용되는 것과 같이 관련성이 있는 것 위주로 잘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에 사용할 리소스 파일들을 프로젝트에 포함시킵니다. 처음 씬을 생성했을 때는 메인 카메라만 배치되어 있고 화면에 무언가를 출력하는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배치의 값이 0입니다. 2D 스퀘어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플레이어 블렛으로 변경합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스프라이트에 플레이어 블렛 텍스처를 등록하면 화면에 플레이어 블렛 이미지를 출력하기 때문에 배치의 값이 1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블렛 오브젝트를 컨트롤 D로 복제하고 이름을 플레이어 라이프 UI로 변경합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스프라이트에 플레이어 라이프 UI 텍스처를 등록합니다. 화면에 이미지를 출력하는 스프라이트는 플레이어 블렛, 플레이어 라이프 UI와 같이 두 개로 배치의 값이 2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들을 컨트롤 D로 복제해서 오브젝트 개수를 여러 개로 늘려봅니다. 오브젝트 개수가 늘어나 화면에 출력하는 이미지가 더 많아졌지만 오브젝트에 사용하는 스프라이트는 여전히 플레이어 블렛, 플레이어 라이프 UI 두 개로 배치 값도 여전히 2입니다. 즉, 오브젝트의 개수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배치 값은 현재 화면에 사용 중인 스프라이트의 개수에 따라 2로 유지됩니다.
프로젝트 뷰에 있는 다양한 텍스처 에셋을 모두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출력하는 텍스처 에셋의 개수만큼 배치 값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치 수치를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이용해 조절해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에셋을 생성합니다. 타입은 마스터, allow location과 타이트 패킹은 true로, 패딩은 4로 기본 설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오브젝트4 패킹 리스트에 하나로 묶을 텍스처 에셋들을 등록합니다. 현재 화면에 사용하고 있는 텍스처 에셋을 모두 등록해 보겠습니다. 텍스처 에셋을 모두 등록했다면 팩 프리뷰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기존에 14였던 배치 값이 1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 출력하는 텍스처 에셋은 인스펙터 뷰에 다양한 정보가 출력됩니다. 먼저 텍스처 타입은 텍스처의 사용 용도에 따라 설정해줘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텍스처 타입은 2D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나 UI에 텍스처를 적용할 때 설정하는 스프라이트 2D & UI, 일반적인 3D 오브젝트의 매테리얼에 적용할 때 설정하는 디폴트 두 가지입니다. 또한 텍스처 타입에 따라 설정 가능한 옵션 파라미터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 영상은 2D 기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2D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프라이트 2D & UI의 파라미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모드는 텍스처 타입이 스프라이트 2D & UI일 때 설정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싱글, 개발자가 원하는 형태로 이미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플, 다양한 도형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폴리곤으로 나뉘게 됩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스프라이트 에디터 뷰를 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경계, 중심점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미지 분할, 이미지를 다각형 형태로 수정하기 위한 사이즈 개수 수정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모드가 멀티플일 때 이미지를 분할하는 방법은 불규칙한 크기로 분할할 때는 빈 곳을 드래그해서 새로운 분할 영역을 생성합니다. 일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분할할 때는 슬라이스 메뉴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의 생김새대로 자동 분할, 셀 크기를 설정해서 분할, 셀 개수를 설정해서 분할, 등축 투영법 격자 분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이미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의 메모리가 POT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1x31 크기의 이미지는 32x32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32x32 크기의 이미지는 당연히 32x32 메모리에 저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33x33 크기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32x32 메모리에 담기에는 1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64x64 크기의 메모리에 저장하게 되고 남는 공간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를 POT 단위로 제작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한 캐릭터의 다양한 동작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이미지에 저장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스프라이트 모드가 폴리곤일 때 이미지 에셋을 원하는 다각형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을 눌러 스프라이트 에디터 뷰를 열고 체인지 쉐이프로 사이즈 수치를 변경합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면
하트 모양의 원본 이미지와 삼각형 형태로 변환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픽셀스 퍼 유닛은 게임 월드에서 몇 픽셀을 1유닛, 트랜스폼 스케일 1 값으로 정의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픽셀스 퍼 유닛이 128이고 원본 이미지의 크기가 256 by 256이면 트랜스폼 스케일이 1일 때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 오브젝트보다 2배 크게 보입니다. 게임이 좀 더 역동감 있게 보이려면 한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작에 맞춰 이미지가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애니메이션이라 부르며 2D 오브젝트는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직접 코드를 작성했지만 현재는 유니티에서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D 게임에서 오브젝트가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려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에셋, 애니메이션 에셋이 필요합니다.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의 컨트롤러에 등록하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에셋에 설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 재생, 교체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에셋은 하나의 오브젝트가 가질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묶어서 관리하는 파일로 프로젝트 뷰 생성 메뉴에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메뉴로 에셋을 생성하고 애니메이터 뷰를 열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터 뷰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에셋의 내용을 편집하는 뷰로 오브젝트가 재생할 애니메이션을 등록하고 애니메이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에셋은 애니스테이트, 엔트리, 엑시트의 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대기, 이동, 공격 등과 같이 우리가 재생하고 싶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엔트리에서 이어지는 첫 번째 상태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오브젝트가 애니메이션 재생이 가능한 상태일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디폴트 스테이트입니다. 디폴트 스테이트가 아닌 나머지 상태들은 일반 상태로 상태 전이를 이용해 우리가 설정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상태 전이에 설정하는 특정 조건은 파라미터스에 선언하는 변수들로 이 변수들은 상태 전이에 설정해두고 스크립트를 이용해 접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에셋은 하나의 애니메이션 동작을 파일로 저장한 것이며 2D에서는 프로젝트 뷰, 생성, 애니메이션 메뉴로 에셋을 생성하고 애니메이션 뷰를 열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뷰는 애니메이션 에셋의 내용을 편집하는 뷰로 하나의 애니메이션 동작을 구성합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동, 회전, 크기, 색상 등 현재 게임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게임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클립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클립을 생성할 수 있고 샘플 레이트로 애니메이션 재생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공간에 애니메이션 하고 싶은 컴포넌트, 파라미터를 추가하고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값을 설정합니다. 이벤트는 애니메이션 재생 도중에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원하는 프레임 위치에 이벤트 아이콘을 배치하고 이벤트 아이콘을 선택해 메소드를 설정합니다.